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5살 된 사람입니다. 출산율이 참 문제죠. 이건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저명한 학자들도 우려스러움을 표하는 그런 사안이 되어버린 듯해요. 그래서 요즘 만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면 좀 철없고 자신들만 고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들로 취급을 당하죠. 저는 이걸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했는데 바로 시댁 사람들도 아닌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엄청 비난했어요. 워낙에 예스러운 분이기도 하고 고지식한 분이라서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결혼 생활 내내 거의 매일같이 아빠에게 언제 아이 낳냐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아빠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순전히 저의 욕심 때문이라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게 말이죠. 요즘 세상에 우리 아빠처럼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집안 대를 끊어 놓으려고 작정을 했냐라는 말. 위에 두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 셋씩 낳으며 살고 있는데, 왜 너만 남의 집안의 대를 끊어 놓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벌 받는 거라고. 네가 그리 이기적으로 구는데도 시댁에서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면 참 그 양반 아주 심성이 대단히 고운 분인 거라고. 만일 우리 집 며느리가 그랬다면 아빠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 우리 아빠 정말 왜 저러는 건지. 대부분 시댁에서 저런 스트레스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지 저는 친정에서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데 그래서 한번 대판 아빠와 싸우고 나서 얼굴을 한동안 보지 않았었어요. 엄마의 중재로 아빠와 화해를 하긴 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아들 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사실 그건 극소수일 뿐이라고. 딸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선 혹시 우리 딸의 이기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고 사돈이 판단을 하면 그 영향 다 우리 딸에게 갈 텐데 다들 낳는 거. 아직 몸 건강하고 젊은데 시간 가면 갈수록 낳기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서 노파심의 아빠가 제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아빠가 싫다는 딸한테 강요하는 거 뭐 그리 좋겠냐고. 좀 아빠를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말이죠. 김서방 눈도 있잖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좀 봐야지. 너랑 김서방이 아무리 서로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혹시나 사부인이 그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이야기하면서 너의 편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사 이게 참 어려운 거다. 사실 네가 일 욕심이 좀 많긴 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좀 늦게 결혼하라고 한 거 생각 안 나? 아휴, 니들은 모른다.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고 싶은 말은 접어두고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해야 하는 어른들의 심정? 니들은 몰라. 그러니까 아빠는 나중을 위해 지금 밑밥을 깔아놓는 거라는 건데 사실 그렇다기보단 아빠는 제가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것 같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선언을 하자 아, 제게 바로 큰 선물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우선 저희 부부는 자연임신보다는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 아픈 것보다 저는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내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네, 쌍둥이를 위해 시술을 결심했고 그 사실 아빠 귀에 들어가자마자 아, 저희 집을 바꿔주셨어요. 집을 말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이제 뭔가를 해볼 생각이다 라는 말에 집을 바꿔주는 아빠인데 진짜 내가 아이를 낳든 말든 신경을 안 썼다고? 아, 입에 침이나 바르지. 위에 언니들보다 아빠는 확실히 저를 더 사랑하긴 합니다. 저도 그건 인정하는 바이고 그리고 제가 아빠를 가장 많이 닮긴 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성향도 말이죠. 엄마가 항상 입버릇처럼 너는 어떻게 발가락까지 네 아빠를 닮았냐고. 그리고 아빠와 저만 같은 혈액형이에요. 두 언니들은 엄마의 혈액형이거든요.
암튼 아빠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 낳은 아이들을 보고 싶었던 거였었고, 그 꼬물꼬물한 아이를 보면서 옛날 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말이 좀 달라졌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집은 딸 부잣집이고, 이제 손자, 손녀들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인데, 가장 자신과 닮은 딸이 아이를 낳으면, 그럼 자신과 똑 닮은 손녀, 손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집은 20평대였는데 아이를 둘이나 낳을 수도 있다라는 말에 아빠는 50평대 복층의 집을 제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층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도 이미 아이들의 공간으로 다 꾸며놓은 상태였었고요.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셨던 아빠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꾸며 놓아 주셨는데 왕자님 느낌 반, 공주님 느낌 반으로 기대와 설레임을 잔뜩 섞어서 그리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빠의 염원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쌍둥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아빠의 바람처럼 왕자님, 공주님을 뱃속에 품게 됩니다. 힘들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것이. 엄마는 이런 행동을 3번이나 했다라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제가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것이 그런 건가 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금의 내 고통을 감내하는. 엄마와 아빠는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빠가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남편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집이 커졌다 하더라도 장인 장모님이 매일 집에 계시면 당연히 불편해 할 텐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아마도 임신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직도 했겠다. 차라리 남편 편하게 친정에 가서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좀 받겠다 했습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정 불편하면 시어머니 댁으로 가도 된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땐 저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좀 필요했고 그렇기에 제가 나가든 남편이 나가든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살짝 서운해하긴 했었는데 결국 제가 엄마 아빠 집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은 홀로 지내겠다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좀 오셔서 남편을 챙겨주시는 듯 했어요. 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다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분은 바로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남편 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좋다 하셨는데 서운하다 못해 어이없는 말을 제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옛날엔 저리 생각을 하긴 했었겠구나 라고 이해를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너무 껄끄럽긴 했었습니다. 당시 제 예정일이 12월 말에서 1월 초였는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12월이나 1월생이면 독한 소리 듣는 법이다. 아들은 장군감이라고 하는데 딸은 독하다라는 말을 듣지. 참,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갖다 보니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딸 나오면 교육 제대로 시켜야겠네. 독한 팔자 타고난 애들은 정말 어쩔 수 없거든. 네? 1월생이 독하다고요? 여자가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12월, 1월이면 뭐냐? 춥고 먹을 것 없는 시기이잖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그 추위를 뚫고 살아나면 장군감, 딸이 그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나면 독한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지. 지금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 어른 말도 틀릴 말 하나 없어. 그러니 애 나오면 잘 교육시켜야 해. 알았냐? 어머니, 저도 1월생인데요. 그럼 저도 독한 년인 건가요? 아, 그런 게 어딨나요? 저는 그냥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요즘 세상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벌써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손녀와 손자를 차별하는 그 느낌이요. 그냥 다 좋아해 줄 순 없는 건지. 그래서 초반에 사이가 좀 껄끄러워져서 거의 왕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친정에서
제게 집을 선물해 주셨을 때 그때도 물론 엄청 좋아를 하긴 하셨었죠. 자주 오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셨는데 이젠 저도 없고 남편 나름 수발 들어줘야 하니 합법적으로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보고 싶은 집 충분히 보셔라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시어머니 거의 우리 집에 못 올 테니 마음껏 즐기셔라 라고 여유롭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은 참 촉이 온 건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옷가지 하나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직접 갔다 오겠다 했고 하루 정도는 집에서 자고 오겠다 했죠. 뭐 남편 얼굴이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집으로 갔고 집안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 살림 솜씨는 알아줘야겠더라고요. 먼지 하나 없는 게 어쩜 이리 쓸고 닦고를 하셨을까. 뭐 우리 아빠도 옛날 사람이라 아이 낳지 않은 내게 뭐라 했었는데 똑같이 옛날 분이신데 내가 너무 시어머니만 나쁘게 본 건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안 곳곳을 돌아보다가 저는 복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빠의 정성이 잔뜩 담겨져 있는 집 어느 곳에도 느껴지지 않는 따스한 촉감이 있는 곳. 가운데 아빠가 긴 쿠션을 깔아 주었는데 저는 그곳에 몸을 뉘었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한참을 잔 듯해요. 어찌나 꿀잠을 잔 것인지 잠시 눈을 떴는데 아래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래 거실 쪽과 복층이 연결되어서 뚫려 있는데 아직 사람의 온기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지 거실에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좀 더 크게 증폭이 되더라고요. 복층에 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 신발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신발은 제가 들어오면서 신발장에 넣어 두었었어요.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살금살금 내려가야지 하고 자세를 잡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증폭이 되어서 들리는 겁니다. 아래층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하나 더 만들어. 그때도 쌍둥이로 하자고 해. 이번에 내가 못 들어올 것 같단 말이야. 봐라. 그것이 계속 지 부모 끌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거 선물했다고 하면서 니들 명인 아니라며? 자기들 명이라며.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자고 해. 그럼 또 쌍둥이면 지가 어쩔 거야? 애가 넷인데? 설마 이혼하자 하겠어? 아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 들어와 살아. 엄마가 왜 이리 눈치를 봐. 그리고 넷은 좀 심했다. 짐승이야? 애 키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건 안 되고 그냥 엄마 짐 챙겨서 들어오면 되지. 둘도 많아. 뭐 어쩔 거야? 둘이나 되는데. 그리고 장인 장모도 이혼시키겠어? 시킬 수 있겠어? 걔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 들어와 살겠다 해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눈치 보지 말고. 그럴까? 그렇게 해야겠다. 아,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아니다. 나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그렇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좋은 집에서 엄마가 살고 있는 거지? 경박한 웃음소리에 뻔뻔한 남편의 목소리. 저는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갔고 그리고 거실에 있는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언제 왔냐고? 내가 내 집에도 못 와? 아, 미치겠네. 아, 내가 니네 집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아이 가진 여자니까 아무리 네 엄마가 막말하고 막 행동해도 어쩔 수 없다? 왜냐? 애를 가졌으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봐. 어떻게 되나? 전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오라 했고 그들 있는 상태에서 아빠에게 방금 들었던 내용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그래? 그럼 낳는 것까지는 하도록 하지. 낳음과 동시에 바로 아이들 줄 테니
잘 한번 키워보게나. 아, 뭐하나? 나가지 않고. 사부인은 뭐 하십니까? 남의 집에서. 얼른 나가주시겠어요? 항, 그래요? 꼭 나와서 저희 주십시오. 저희가 보란듯이 키울 테니까.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아이 낳기를 바라셨다고 하는데 이혼을 시키실 작정인가 본데 저희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사부인, 저는 제 딸이 더 소중하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들이 더 소중하진 않습니다. 자네는 돈 많이 벌어야 할 것일세. 애 둘 딸린 이혼남이라. 게다가 자네가 가진 게 뭐가 있나? 열심히 일하게 잘 낳아서 잘 줄 테니 자네 아들, 딸 잘 키워보라고. 나가게. 이제 나가세요, 얼른. 주섬주섬 그들은 나갔고 아빠의 결정도 빨랐고 일의 처리도 빨랐습니다. 바로 업체 불러서 남편, 짐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좀 암울하게 보냈었는데 물론 이혼 소장도 접수를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이혼을 무르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아, 진짜 이 인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 거죠. 생각해 봤겠죠. 이후 알았겠죠. 자기한테 전혀 좋을 게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 시어머니 몫일 텐데 시어머니가 못한다 했겠죠. 아빠는 그 안 받아들였고 합의 이혼으로 얼른 정리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내 딸의 자식이고 나만의 손주이니 내가 알아서 키울 것이라고. 이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속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핑계로 아이를 안 가진 것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저를 많이 따라다니긴 했었는데 제 배경을 보고 그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혼을 했고요. 아이들은 무사히 잘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몰랐었어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건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를 살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요.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도움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